안녕하십니까. CWI 철원 인터넷 뉴스, 철원 마을 미디어 방송 온 동네방네 84회째 5월 첫째 주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방개혁 반대 투쟁위원회가 청와대 앞 릴레이 시위를 관내 재래시장에서도 이어가는 등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철원군이 소기업과 중소농가의 판로 개척을 위해 서울시 상생상회와 협력해 입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관내 75세 이상과 노인시설 입소자, 종사자 등의 화이자 백신 접종을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지난 28일부터 본격 시작했습니다. 군부대가 155mm 견인포 사격 훈련을 하다 표적 지역을 500m가량 벗어난 곳에 포탄이 떨어진 사고가 발생했고, 예산이 없어서 개선을 못한다는 463 지방도로에서는 유사한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깊은 산 소봉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맑고 맑고. 안녕하십니까. 최 기자의 1분 뒷담화입니다. 현무암 지반을 뚫고 1년 내내 13에서 15도씨의 용출수가 나오는 민통선 안쪽 샘통에서 최근 물길이 막히고 이웃 간의 갈등을 빚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천연 샘물이 사계절 내내 쉬지 않고 솟아나는 샘통은 겨울에도 얼지 않고 아무리 심한 가뭄에도 물의 양이 줄지 않아 겨울에는 철새들의 낙원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또한 철원평야의 쌀과 더불어 샘통 용출수를 활용하여 재배한 고추냉이가 유명해 철원군이 이곳에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에서 물막이 공사를 하면서 업체가 철원군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을 당하고 이웃에 있는 시설하우스에 물이 공급되지 않아 애써 키운 고추냉이들이 모두 고사의 위기에 놓여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으로 이 물길을 막고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것이고 사람의 도리조차 저버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무슨 갈등의 소지가 있어 물길이 막히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인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물은 원래 흐르던 고랑을 따라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최 기자의 1분 뒷담화였습니다. 마르면 달려와 얼른 먹고 가지요. 정부의 접경지역 말살 국방개혁에 반대해 지역 주민들이 청와대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한 달 넘게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철원군 공동투쟁위원회가 5차 임원회의를 열고 투쟁 강도를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투쟁위원회는 지난 27일 철원군청 2층 상황실에서 5차 임원회의를 열고 이제는 정부가 답할 차례가 됐다며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관내 전통 5일장에서도 1인 시위를 이어가는 등 투쟁 강도를 높여나간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29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국방개혁 2.0으로 인한 철원 지역 내 피해를 정부에 호소하며 지역 주민과 사회단체들이 1인 릴레이 시위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으나 정부의 명확한 답변이나 협의를 위한 어떤 반응도 없어 주민들의 불만은 점차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투쟁위 관계자는 정부의 잘못된 국방개혁 정책은 지금 현 상황에서 중단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하고 국가 안보를 사수할 수 있는 상생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투쟁위 관계자는 툭하면 미사일 발사하고 개성공단에 우리 시설물을 폭파하고 대한민국 공무원을 피살한 것도 부족해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한 북한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방개혁이라는 명분 없는 정책으로 국가 안보를 포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김정은의 소나기에 넘겨주는 위험천만한 사태라고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강세용 투쟁위 대표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의 투쟁위 활동에 보여주신 관심과 격려가 투쟁위 활동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국방개혁 2.0이 전면 재검토될 때까지
좀 더 활발하고 강력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철원군이 소기업과 중소농가의 판로 개척을 위해 서울시 상생상회와 협력해 입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철원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서울시 상생상회 명승욱 상생협력팀장과 마케터들이 지역을 만나 지역을 살리는 상생상회의 설립 취지와 소상공인들의 온오프라인 입점 방법, 입점 전 품질 검사 기준 등에 대해 1대1 상담을 펼쳤습니다. 서울시 상생상회는 지난 2018년 전국의 중소농을 돕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직접 세운 매장으로 현재 180개 지역, 688개 업체가 생산한 농수 특산물과 가공식품 3,470여 개가 입점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생상회에 입점을 희망하는 관내 식품 및 공산품 제조 사업자들과 생산자 등 30여 개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담을 펼친 후 입점 신청서를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농촌과 도시의 상생 협력을 위해 설립된 서울시 상생상회의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 판로 확보와 농가소득 창출의 기반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내 75세 이상과 노인시설 입소자, 종사자 등 화이자 백신 접종을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지난 28일부터 본격 시작했습니다. 철원군은 당초 지난달 29일부터 예정했던 백신 접종센터 운영을 하루 앞당겨 28일부터 전격 가동하면서 관내 75세 이상 접종 동의자 4,134명과 노인시설 종사자, 입소자 184명 등 총 4,318명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군은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 대상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하고 고령인 점을 감안해 각 마을별 수송 차량을 운행하는 등 안전한 접종센터 방문과 귀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 반응에 대비해 접종 후 3일간 이상 반응 여부를 추적 관찰하고 접종 대상자들에게도 이상 반응 발현 시 보건소에 증상을 알리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당부하는 등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내 각 사회봉사단체들도 나서서 접종센터를 방문한 노인들의 안내 도우미를 자처하고 나섰으며 군청 소속 공무원들은 접종 후 이상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1일 4회 이상 전화 상담을 통해 밀접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철원군은 정부의 백신 수급, 공급 상황에 따라 읍면 행정구역별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접종을 실시해 군민 모두가 집단 면역력을 확보하고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입니다. 군부대가 155mm 견인포 사격 훈련을 하다 표적 지역을 500m가량 벗어난 곳에 포탄이 떨어진 사고가 발생했고 예산이 없어서 개선을 못한다는 463 지방도로에서는 유사한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지난 29일 오전 9시 30분경 경기도 가평 소재 모 사단 소속 부대가 갈마릅 문해리 포병 훈련장에서 용화동 피탄지로 155mm 견인포 사격 중 피탄지를 500m 벗어난 곳에 포탄이 떨어지는 오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설하우스, 민가 등과 약 350m 인근에 떨어진 포탄으로 인해 인명피해 등 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마을 주민들은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오발 사고로 인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28일 오후 2시 25분경에는 새로 개통된 463 지방도로 신오덕교차로에서 1톤 화물트럭끼리 충돌해 비료를 싣고 가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사고는 A씨가 동송읍 장흥리 방면에서 철원읍 화지리 방면으로 직진하다 비료를 싣고 동송읍 이평 6리에서 대위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B씨의 1톤 트럭 조수석 뒤쪽 적재함을 충격해 B씨의 차량이 전복됐습니다. 다행히 대형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A씨가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됐고 B씨는 경미한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예고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지역 주민들은 지난 10일에도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해 차량이 전복됐다며 차량 통행이 많은 왕복 4차선 도로에 비보호 좌회전 구역을 설치해 대형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는 똑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도 과속, 신호 위반 차량을 적발하는 카메라 한 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며 이러다 자칫 승객을 많이 태운 버스나 어린이 승합차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참사로도 이어질 수 있어 조속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철원군 단신입니다. 독일과 캐나다, 스웨덴 등 3개국 주한대사와 외교관들이 지난 28일 철원 평화 안보관광지를 방문했습니다. 동송읍 양질이 DMZ 두루미 평화타운을 방문해 이현종 철원 군수를 만난 3개국 대사 일행은 최근 화제가 된 제두루미 부부 철원이와 사랑이에 대한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전해 듣고 평화 전망대 등 한반도 중심 도시 철원의 안보 관광지를 둘러봤습니다. 봄 기운과 함께 굴뚝 없는 산업 스포츠 마케팅도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철원군과 철원군 체육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철원 실내체육관에서 15회 한국 실업 태권도 연맹 회장기 전국 태권도 대회를 개최해 600여 명의 선수, 임원들이 참가해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지역 경기에 모처럼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체험거리, 숲속 문화가 공존하는 두루웰 숲속문화촌에 자연 친화적 약초단지가 조성됩니다. 철원군은 도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와 약초 공급 제휴를 맺고 더덕, 도라지, 만삼 등 22종 약 2만 주의 다양한 약초를 숲 산책로 주변에 심어 체험활동과 연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철원군은 서면 와수 시가지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 제한을 건물 15층 높이까지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의 고도 완화로 기존 행정 위탁구역 내 허용고도 8m와 15m가 고도 45m로 완화되어 주민재산권 보장과 개발 여건들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끝으로 지난 한 주간 철원군청과 관내 각 기관에 각종 성금과 물품을 기탁하신 분들과 선행과 봉사활동을 펼친 기업과 단체, 개인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소재 주식회사 JSK UWA 신형광 대표가 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과를 찾아 5천만 원 상당의 KF-AD 방역 마스크 20만 매를 기탁했습니다. 갈마르 군탄 1, 2 신현구 마을 이장과 주민들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100만 원을 재단법인 철원장학회에 기탁했습니다. 동송에 위치한 함지박 오리 숯불구이 이순자 대표는 자녀 2명이 철원장학회 장학금으로 많은 도움을 받아 취업까지 했다며 재단법인 철원장학회에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9호로 지정된 상로 직영다지기 맥을 이어온 동송읍 상놀이 안승덕 옹이 별세하신 후 안옹의 가족들이 뜻을 기리기 위해 재단법인 철원장학회에 장학기금 5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철원군은 이번 주간에도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따른 예방과 AI 조류 독감 차단, ASF 방역,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방역 지침과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살림이 산불로 인해 사라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CWI 철원 인터넷 뉴스, 철원 마을 미디어 방송 온 동네방네 5월 첫째 주간 84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소식과 정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